아리스토텔레스 하자. 응? 그 다음에는 자, 자 여기 보면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 사람 역시 부연 집안에서 태어나. 그거는 보면은 소크라테스 빼고 나머지는 다 그지? 부연 집안에서 태어나는 거지. 근데 아버지가 주치 의사였다 그래. 응? 그러니까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의사 집안은 부연 집안으로 이제 소명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플라톤의 아카데미라는 학교에 이제 제자로 들어가. 응?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제자로서의 그지? 이제 배워. 응? 그러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있잖아, 페르시아. 응? 스승으로 가. 그치? 근데 그 삶의 역정이 어떠니? 그냥 최고의 어떤 과정을 그 직업에 맞게 가는 거지, 지금, 그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사치스럽게 살았다고 그래. 응?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은 뭐, 이게 화려한 삶이나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다 이런 느낌은 잘 안 들잖아. 그치? 아니, 그랬다고 그래. 그리고, 키도 되게 작고, 신체적으로 어때? 좀 이렇게 왜소한 사람이었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뭐 대단히, 뭐 사치스러운 삶을 살면서 노예도 많이 거닐고 그러면서 어떤 상류층의 삶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런 식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면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지적 탕월성과 능력의 도덕적 탕월성을 통해 중용의 덕, 행복을 배양한다. 이런 데 있어서 교육의 목표를 둔 거지, 그치? 중용의 덕. 그리고 교육 방법은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식의 그치? 추구한다. 그리고 니케이온이라는
학교를 제시하며 학교 제도를 도입하였다. 오늘 이제 요거 더 보기 전에 잠깐 이제 필기됐으면 설마 잠깐 얘기 좀 하고 그러고 보자. 야, 근데 다음 주 화요일 월화? 엄청 추워지지? 영하 17도, 16도, 그지? 낮에도 12도, 영하. 나오지 마, 응? 영하 16도, 12도 되면 그건 나오면 그냥 얼어 죽는 거야, 응? 나오지 말고 집에 꼭 붙어 있어, 응? 너는 근데 그날 올라오는 거 아니냐? 화요일 날. 엄청 춥겠다. 그죠? 몇 시에 올라와? 좀 서둘러 와라. 응? 밤에 되면 그지 더 추울 것 같아. 응? 영하 16도면, 영하 16도, 17도 니네 경험해 본 적 있어? 니네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영하 17도 이렇게 내려간 적 없지 않니? 없는 것 같은데? 영하 17도면 얘들아, 옛날엔 어떻게 그게 춥다라는 거 표시를 했냐면, 소주병이 얼어 터지는 거야. 니네 소주병이 얼어 터지는 거 모르지? 지금은 편의점이 돼서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따뜻하니까 소주병이 얼어 터질 리는 없잖아, 그치? 근데 옛날에 구멍가게들이 있잖아. 구멍가게들 하면 소주병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소주병이 얼어 터지는 게 영하 12도, 16도 이런 거야. 알코올이 얼어 터질 정도면 어때? 가히, 그치? 상상이 안 가지, 그치? 진짜 추운 거야. 쌤은 그때 테니스 치지 말아야겠다. 응? 테니스 치다가 좀 이렇게 얼어버릴 것 같아, 그지? 그냥 그대로, 그지? 그때는 쌤도 집에 꼭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 응? 근데 화요일 날은 어차피 설 연휴니까 그렇더라도 수요일 날까지 추운 것 같던데, 그지? 수요일 날도 영하 제법 내려가야지. 수요일 날 우리 고생하겠다, 그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또 급격하게 올라가. 참 이상하다, 그지? 어제는 영상 막 4, 5도 막 이렇게 되지 않았니? 근데 오늘은 지금 영하 몇 도야? 오늘은 영하 많이 떨어졌어요, 얘들아. 오늘은 춥지? 바깥에 나면 되게 춥잖아, 그지? 근데 오늘 온도가 어제보다 아까 지금 인터넷 보니까 한 8도, 9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 8, 9도면 진짜 많은 차이인데 하루 사이에, 그지? 그래서 보면, 좀 이렇게 기온이 너무나 이렇게 심하게 요동을 치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여하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월화? 수요일 날은 어차피 하고 나면 여기 또 들어와 있으면 되니까. 그치? 그러면은, 요거만 넘기면 겨울 나는 걸 거야. 네? 자, 여기 좀 보자. 자, 이제 설마 잠깐 얘기 좀 하자. 지금 누구 배웠지? 소피스트 배웠지, 소크라테스 배웠지, 플라톤 배웠지, 아리스토텔레스 배웠잖아. 이들이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철학 사상가, 교육자들이야.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소피스트들 같은 경우는 어때? 선생이 주가 돼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때?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논리를 피는 거잖아. 그래서 궤변 철학이라도 얘기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에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였어?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러다 보니까 선생 역할이 아니라 스스로 대화법. 그치? 그러니까 대화법이라는 걸 통해서 뭐 대화 중간에 스스로 깨우치게 만드는 걸 이제 강조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먹혔던 거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잖아. 근데 만약에 소크라테스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의 존재는 없었을 거야. 어차피 소크라테스가 다 먹고 들어가니까 플라톤은 또 소크라테스의 반기를 들은 거야. 왜? 너무 현실적이잖아. 본인 스스로 다 깨우쳐야 된다는 거는.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를 얘기하는 거야. 이상적인 거. 그치?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또 어때? 척을 또 져야지. 그치? 그게 또 뜰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척을 졌는데 플라톤을 못 벗어나. 플라톤의 이데아적인 사상을 못 벗어나. 그래서 서양 고대 철학에 있어서는 플라톤을 가장 으뜸으로 쳐주는 게 그래서 그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존재는 거의 의미 많이 두지는 않아. 그 대신 이제 플라톤을 가장 고대 서양 철학의 정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든 사조나 사상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있으면 반기 들고, 반기 들고, 반기 들고, 반기 들고, 그치? 그러면서 이제 진화 발전이 돼가는 거겠지.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이제 복고가 돌아오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 응? 자, 요 관계 알겠어, 이들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충 자료 좀 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돼 있어? 이론론. 이상은 현실성 내에 존재한다. 현실주의. 행복의 실현의 인생 목적, 지성적 삶의 습관성 중시, 교육의 3요소, 본성, 습관, 이성, 도덕적 탁월성, 개인이 가진 내적 소질을 최대 발휘. 밑에 표 좀 봐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 교육 목적은 진리를 양성하는 관료적인 삶의 실천, 이성 향량에 도움이 되는 교육, 최고선으로 행복, 자유교육, 개념, 자유인한 교육, 인간을 도덕적 무지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교육, 특징, 고등교육의 사용, 내재적 가치, 교육의 3요소, 본성, 습관, 이성, 습관 형성, 그 다음에 지성적인 삶, 교육의 순서 3단계, 신체, 인격, 그 다음에 지적. 아까 이거는 플라톤하고도 같지, 그치? 얘기 됐나? 그 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됐나? 자, 그러면, 자, 좀 더 문제표부터 보충할 건 해. 자, 이제 고대 로마로 가자. 고대 로마는 거기 이제 짧게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쌤이 좀 필기를 좀 더 해줘야 돼. 자, 이제는 그리스를 벗어나서, 고대 로마로 가자. 로마. 됐지? 로마는, 근데 로마 자체는 역사적으로 시대가 세 개로 나눠지지, 얘들아. 처음에 무슨 시대가 있지? 왕정 시대가 있지 않니? 그 다음엔 무슨 시대가 있어? 공화정 시대가 있잖아, 공화정. 그 다음에는 제정 시대가 있지, 제정 시대. 그제. 그래서 로마라는 국가 자체가 이렇게 세 가지 정치적인 특징을 갖고 이제 구분을 시키잖아. 처음에 왕정 시대, 공화정 시대, 제정 시대 이렇게 이제 구분을 시켜서 하지. 근데 여기서 왕정 시대는 왕정 시대에서는 우선 첫째, 여기는 가정교육 중심이 돼. 가정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교육은 주로 누가 담당하게 돼? 아버지가. 응?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 응? 아버지가 교육은 담당을 해. 그제? 그러면서 교육 방법은 어떨까? 근데 잘 생각해봐.
집에서 가정교육 중심인데 교육 담당은 이제 아버지가 한단 말이야. 그럼 아버지는 어떤 방법으로 할까?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떤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육자의 그런 그지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게 이제 위인들의 전기를 읽게 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거. 이거를 이제 주된 교육 방법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공화정 시대는 전기하고 후기로 나눠지는데, 전기는 이제 학교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미약한 상태야. 그리고 후기는 그리스의 수사 교육을 차용하여 칠자유가를 발전시켰어. 그래서 그치 이제 공화정 시대부터 어떤 교육의 이제 모습이 나오는 거지, 그치? 이제 제정 시대는 학교 교육의 중심이 돼. 그리고 대체로 수사학 교육의 수사 교육에 비중을 두었어. 그러니까 우선 로마 교육 자체는 왕정시대, 공화정시대, 제정시대, 그 시대별로 이렇게 특징이 이루어졌어. 이게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로마 교육의 목적 및 그 다음에 학제를 좀 얘기하자. 응? 요거는 이제 지우고 4번으로 로마 교육의 목적 및 학제. 우선 교육 목적은 실용성을 중시했어. 그리고 학제는 우선 사립 초등 교육기관,
이름하여 그치 누두스라는 십이동판법 내용은 여과 3RS 교육 그 다음에 중등교육기관은 문법학교 요거는 주로 언어 교육이 주로 이루어졌어. 그 다음에 고등교육 요거는 수사학교 칠 자유과목을 가르쳤어. 그래서 로마 시대의 어떤 학제는 이렇게 이루어져. 사립초등학교 교육기관이 누두스고 중등교육기관은 문법학교, 고등교육기관은 수사학교 이렇게. 내용 자체는 12동판법과 스마리스 교육이고 요거는 언어교육이고 요건 자유과목을 가리킨 거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로마 교육의 학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래서 고대는 여기까지 들어가면 되지 고대가 그치? 그러면 자 교재 보고 이제 문제 좀 풀자. 문제 풀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다시 하자. 교재에 저기까지 간 거야. 쭉 넘겨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를 넘어서 로마 시대의 교육, 그치? 로마 시대의 교육을 넘어서, 그치? 요렇게까지 된 거야. 근데 58페이지를 보면 로마 교육의 사상가 중에 키케로하고 퀸틸리아누스가 있지. 이 사람은 좀 알아야 돼. 자, 키케로는 뭐라고 돼 있어? 읽어봐봐.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성선설을 기초로 하여 아리스토텔레스 자유교육을 발전시켰다. 그는 인생 최고의 목적 행복한 생활에 있고 행복한 생활은 덕에서 비롯되면 덕은 이성에서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 퀸틸리아누스 봐봐. 요건 줄청은 인간이 타고난 선함을 신선장시켜 이러한 선함이 바탕이 된 웅변가의 양성을 교육 목적 줄치고 이상적인 웅변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문법학교, 수사학교 등의 세 단계 교육에서 바른 교육을 할 필요가 함을 역설하고 각 단계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했다. 그치? 그래서 퀸틀리아누스 하면은 웅변학교, 그치? 이쪽으로 퀸틀리아누스는 좀 잘 정리해놔.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자 우리 이제 확인에 들어가자. 자 문제 펴봐. 1번 답 찾아봐. 몇 번이 답일까? 1번 답은 몇 번이 돼야 돼? 그럼 답이 쉽게 나와야지. 2번이 답이 돼야 되지 않니? 왜? 아니 여기 봐봐. 금방 했잖아 얘들아. 여기 머리들 학제에서 로마 시대 학제에서 사립초등학교가 루두스였잖아. 중등이 뭐였지? 문법학교지 않았어? 고등교육기관이 뭐였어? 수사학교지 않았어? 그러면 2번 답에서 문법학교가 수사학교보다 높은 수준이 아니지. 그치? 이게 바뀐 거지. 수사학교가 문법학교보다는 높은 수준인 거지.
3번도 보자. 중등교육기관에서는 7자유학과를 그치? 체계적으로 가르쳤다. 자유학과를 가르쳐 교육하는 게 고등, 그지? 수사학교. 3번도 문제가 있네? 문법학교에서는 중등학교인데 이건 언어적인 걸 가르치는 학교지? 잠깐 봐봐. 위에 봐봐. 중등학교, 문법학교, 7자유과목. 7자유과목이 일로 들어와 있네. 위에 자료는 그렇게 돼 있지. 그거 프린트에다 맞추자. 프린트에다. 응? 그래서 초등은 문자학교, 중은 문법학교, 7자유과 교육과목은 고등은 수사학교. 그 위에다 맞추자. 근데 이거 선생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선생님이 지금 필기해 준 게 수사학교에서 7자유과를 가리키고 문법학교가 언어적인 걸 가리켰다. 이건 좀 확인을 좀 해볼게. 선생님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답은 2번으로 체크해. 2번은 이건 순서는 정확하잖아. 그치? 자, 2번 문제 답 찾아봐. 어느 게 답이야? 이것도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아. 몇 번? 2번. 그치? 2번의 설명 중에 포인트가 뭐야? 산파법. 그치? 산파법은 누구였죠? 소크라테스잖아. 대화법 중에 반어법과 산파법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산파법은 무지에서 보편적인 진리를 만들어내는 거, 그치? 그게 산파라는 건 없는 뭔가 이렇게 잉태해서 만들어내는 게 있잖아. 맞나? 이소크라테스는 아니었지, 그치? 3번 문제 찾아봐. 어느 게 답이야?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줬던 거 잘 기억해서 연결해봐. 몇 번? 2번이 틀리지 않았네? 2번 읽어봐봐. 교육자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발견한 지식의 옳고 그름을 그들을 판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는 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야? 교육자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니? 근데 소크라테스 산파법은 스스로 깨우치는 거잖아. 아까 여기 봐봐. 교육자의 중심, 선생의 중심의 역할이 뭐였지? 소피스트들이었잖아. 소피스트가 선생을 의미한다 그랬잖아. 그 선생의 역할이 되게 컸던 거지, 그치? 근데 지금 2번의 경우가 소피스트의 경우를 얘기한 거지. 스스로 깨우치게 해주는 거잖아. 교육자의 역할이 있는 건 아니지, 그치? 맞나? 2번 답이 됐어요, 이제. 자, 뒷장 또 넘겨봐. 4번 문제는 어느 게 답이 될까? 소크라테스의 교육 사상과 관계가 먼 것은
몇 번? 여기 잠깐 봐봐. 아까 고대 그리스 사상가를 얘기하면서 스님이 감각주의라고 써준 데가 어디였어? 소피스트들이었잖아. 그렇지 않나? 맞지? 4번 답이 소피스트들이지. 이게 소크라테스는 감각의 우위가 아니라 이성, 합리적인 거, 그치? 거의 우위를 둔 사람이잖아. 감각에 대한 이성의 우위, 이게 뒤집어져야 소크라테스지, 그치? 감각의 우선을 둔 거는 소피스트지, 소피스트, 그치? 5번 문제 답 찾아봐. 몇 번일까? 찾았어? 몇 번? 1번 어때? 대부분의 소피스트들은 연속적인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였지만 이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삶에 관계되는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산발적 비용적인 교육을 하였다. 어때? 이게 틀렸지? 소피스트들의 대항에서 반대적인 입장이 누구였지? 소크라테스지, 소크라테스. 이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잖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소피스트를 대표해서 나왔던 학자지 않았어? 앞에 봐봐. 앞에 자료 다시 앞에 봐봐. 앞에 소피스트 1페이지 봐봐. 소피스트에서 나온 게 누가 대표적으로 프라타고라스 이런 사람도 대표적인 학자지만 거기 이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 학자로 나왔잖아. 그치? 찾았어? 그래가지고 어때? 수사학교, 교양 있는 웅변과 양성 교육 뭐 이런 식으로 그 소피스트의 어떤 한 축을 담당했던 철학자잖아. 교육자이고. 그치? 맞나? 답 다시 문제로 와봐. 대부분의 소피스의 연속적 비체계적인 교육을 강조해 제공하였지만 아무래도 선생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는 이게 대화법이잖아. 이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지 이건, 그치? 맞나? 자, 6번 문제 찾아봐. 6번은 몇 번이 답일까? 답 중에서 아주 대조가 되는 답이 하나가 있지, 지금, 그치? 처음에 수사미 웅변술, 이건 아까 이소크라테스였잖아, 그치? 2번. 이런 거는 소크라테스가 할 일이 아니지, 그치? 이건 소피스트가 하는 거 아니었어? 선생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또 대가를 받는 거고, 그치? 근데 3번에 조화롭고 균형, 인간주의, 이 인간주의 교육이라는 게 소크라테스를 얘기해야지, 그치? 인간주의라는 것은 개인주의, 그 각자의 어떤 생각과 판단을 중요시 여기는 거잖아. 스스로 깨우치는 거, 그치? 맞나? 맞나? 오케이. 자, 7번 문제 답 찾아봐. 네, 요 7번은 스미 얘기 안 해준 거지만 나머지 부분을 잘 챙기면 답 찾기 좀 어렵긴 할 것 같아. 그래도 한번 찾아봐봐.
어느 게 답일까? 몇 번이 답일 것 같아? 2번.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교육을 주장하였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 1번이 틀렸어. 1번이 왜 틀렸냐면, 플라톤은 여성 교육을 소리한 게 아니라 직업과 교육에서 남녀 평등을 주장했던 사람이 플라톤이야. 응? 플라톤은 직업과 교육에 있어서 남녀 평등을 주장했어. 이것도 많이 문제로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야. 삼번의 스파르타는 국가주의, 이소크라테스는 수사학교, 소피스트는 개인의 목적, 그제? 여기 나오면 소피스트로 보면 되겠지, 그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조화로운 건 소크라테스, 그제? 그 딱딱 표현한 특징적인 표현들이 있지, 그제? 오케이? 자, 뒷장 넘겨봐. 8번, 9번은 아까 우리 했지? 10번 문제 풀어봐. 잘 인물을 생각해 보면 찾아낼 수가 있어. 아까 우리가 한 이야기들 중에서 엮어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해. 누굴 것 같으니? 잠깐 여기 좀 봐봐. 자, 여기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근데 이걸 다 아는 거는 불가능해. 야, 솔직한 얘기로 플라톤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니, 그제?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것을 우리가 다 일일이 챙겨보는데 이거는 불가능해, 그제? 그래서 아까 스미 이제 인물을 얘기할 때 그 인물의 특징적인 걸 얘기해 줬잖아, 그제? 소크라테스의 어떤 출생과 삶의 상황,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제? 그들의 어떤 궤적이 있었잖아. 맞지? 여기다 근간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봐. 가장 어떤 표현이 와닿니, 거기서? 인간의 영혼은 신체적 힘의 총화로서 신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은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 이거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 않을까? 여기 봐봐. 이거는 진리 같은데, 첫 번째 얘기는? 이건 철학과 뭐 사상을 떠나서 그건 진리 아니야? 지금도 그렇죠. 우리 속담 중에 뭐 있지? 사운드 마인드 인 사운드 바디라는 표현이 있잖아. 건전한 육체, 건전한 정신, 그지? 그거는 지금도 많이 쓰이는 진리적인 얘기잖아.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가 무슨 의미야? 그게 뭐가 포인트야? 건전한 육체 속에서 건전한 정신이 생긴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첫 번째 갖고는 구분 못할 것 같은데. 이건 뭐 다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지? 두 번째 어때? 교육은 참된 윤리적 생활을 가능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정치적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거기 줄 쳐봐. 누굴 것 같으니? 철학자의 삶을 잘 생각해봐. 소크라테스는 아닐 것 같아, 그치? 이 사람은 어차피
정치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 레벨도 안 되고, 그치? 플라톤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 둘 중에 하나 아닐까? 뭐, 플라톤의 경우는 뭐, 국부론, 이런 것까지 얘기했었으니까, 그치?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정해줄 때 뭐가 쌤이 특징적으로 잡아줬지? 그의 삶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교육이 됐다 그랬잖아. 교육을 맡았다 그랬잖아. 맞나? 아리스토텔레스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깔이 강했던 학자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야. 근데 플라톤은 국부론은 얘기했지만 이데아적인 걸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데아적인 정치라는 건 얘들아 여기 봐봐. 정치는 이상이 될 수가 이데아가 되는 게 아니야. 정치는 현실과의 타협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플라톤을 정치적인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학자는 안 돼. 그 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스, 그치? 이 사람이 나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돼. 세 번째는 어때? 본인, 본성, 습관, 이성이 함께해야 교육이 가능하다. 그치? 요건 뭐 아까 얘기가 나왔던 건데, 요거는 기억하기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 이야기는 플라톤의 얘기도 거의 중복되는 얘기야, 그 얘기는. 자, 11번 문제 찾아봐. 이것도 어렵겠다. 응? 아까 우리가 고대 로마 시대 교육사 장관 누구 봤어? 퀸틸리아누스와 키케르, 이렇게 두 사람 보지 않았어? 근데 퀸틸리아누스는 뭘 강조했었지? 다시 교재로 와봐. 웅변을 얘기하지 않았니? 웅변? 다시 58페이지로 와봐. 인간이 타고난 선함을 신장시켜 이러한 선함이 바탕이 된 웅변가의 양성을 교육 목적으로 삼았다. 이상적인 웅변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가정, 문법학교, 수사학교 등의 세 단계의 교육 과정에서 바른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단계별 학습 교육과 방법을 제시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와봐. 퀸틸리아누스는 국가주의 교육이 아니라 웅변이라는 것은 뭐야? 웅변술이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주의로 봐야 돼. 개인주의. 국가주의가 아니라 퀸틸리아누스는 개인주의 교육을 강조했던 사람이야. 개인주의. 네? 이게 됐나? 오케이. 자, 뒷장 넘기자. 뒷장을 넘겨서 자, 너 또 풀어봐. 몇 번일까? 이거는 답이 금방, 이거 누구 얘기야? 소크라테스 얘기지, 소크라테스. 그치? 소크라테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대화법 중에 반어법과 삼팔수법, 삼팔술, 그치? 오케이. 1번 답이 돼야겠다. 근데 13번 문제는 앞에 문제가 위중이 2번 쳐졌지, 그치? 앞에랑 똑같아. 13번 문제는 똑같이 2번으로 답을 체크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고대 교육 사상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야. 이제 중세로 넘어가서 이제 중세, 르네상스, 종교육 개혁기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또 이제 설명을 해야 돼. 이제 중세에서 교육, 여기까지만 좀 보자. 중세 교육은, 중세는 아무래도 뭐 중심이네?
신중심이지 않을까? 그치? 기독교가 가장 팽창했던 시대니까 신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지? 내세주의, 세계주의. 근데 중세는 두 개로 교부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스컬라 철학이 있어. 후기는 스컬라 철학을 지배했던 시대야. 됐어? 여기 봐봐. 중세는 교부 철학이 지배했던 전기가 있고 스콜라 철학이 지배했던 후기가 있어. 그러면 이 교부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불러줄게, 써봐 옆에다가. 교부 철학은 뭐냐면 그리스도교의 교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라는 목적에서 일어난 철학이야. 다시 그리스도교의 교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목적에서 일어난 철학이 교부 철학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교의 어떤 교리를 그치? 가장 합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목적, 그치? 그래서 처음에 무슨 학교가 있어? 문답학교라고 돼 있잖아. 옆에다 써 불러줄게. 그리스도 교회의 초기 교육기관이야. 문답학교. 그리스도 교회의 초기 교육기관. 세례를 받으려는 신도에게 신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문답식으로 가리켰다. 문답학교의 이제 교육 내용이야. 고급 문답학교는 그보다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된 거고, 고급 문답학교는 같은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분산학교가 나오지? 분산학교 불러줄게. 분산학교, 가로 열고, 성당학교, 사원학교. 같은 얘기야. 분산학교는 성당학교, 사원학교 같은 얘기야. 각 교구의 분산 소재지에 세운 학교. 교회의 지도자와 성직자 양성. 분산학교는 각 교구의 분산 소재지에 세운 학교. 교회 지도자와 성직자 양성. 이게 분산학교라는 학교의 특징인 거야. 여기 봐봐. 교구가 뭔지 알지? 교구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인 게 그거죠, 여러분들. 뭐냐면 기독교 우리나라에 세워진 건 교구잖아, 하나의, 그치?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딱 설정을 해주는 거지, 교구마다, 그치? 교구라는 것은 뭐 나라 국가마다 이렇게 세워준 거 요즘은 그렇잖아, 그치? 그럴 때 거기서 세워진 학교들을 얘기하는 거야. 응? 수도원학교 불러줄게. 교육 목적은 더 높은 영혼의 생활을 위하여 금욕주의적 생활을 하는 데 있다. 금욕주의적 생활을 하는 데 있다. 내세를 준비하는 학교, 내세를 준비하는 학교다. 교육 내용은 종교적인 것이다. 근데 수도원 학교는 이거는 학교라기보다는 수도원 개념인 거죠,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초기에 교부 철학을 이제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4개의 학교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루었다 그래, 교육이.
근데 다 어디를 신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나 이걸 못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치? 스칼라 철학은 자 불러줄게. 교부 철학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 논증하고 이해하려 했던 중세 철학이 스칼라 철학이야. 그러니까 교부 철학보다 좀 더 체계화가 되고 좀 더 정리된 게 스칼라 철학이라고 보면 돼. 여기 잠깐 봐봐.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그리스 교육 자체가 이제 중심이 됐던 시대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교부 철학이 먼저 시대를 지배해. 근데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교의 어떤 교리를 쫙 연구하는 분야겠지, 그치? 근데 스칼라 철학은 요걸 좀 더 심화시킨 게 스칼라 철학으로 이제 깊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십자군 원정 10편에서 교회 권위 실추, 도시와 상공업 발달. 그 다음에 그렇게 됐겠지? 학교 외 교육은 기사도 교육, 도제 교육. 학교 외 교육이고, 그치? 그 다음에 초등교육, 사료 시민교육, 모국학교, 조합학교, 중등교육, 상류 시민 라틴어학교, 문법학교. 그 다음에 대학은 지적 노야 중심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래서 초등, 중등, 대학 이렇게 이제 학교 편제는 이루어져 있고, 그치? 얘기 됐나? 스칼라 철학적으로 오면서부터는 좀 더 이렇게 발전된 모습들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치? 근데 이런 시스템과는 다르게 학교의 교육은 기사도 교육이나 도제 교육이 또 따로 있었고, 그치? 이게 됐어? 그래서 중세던 교육은 요 흐름으로 보면 돼. 얘기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뒤에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 교육, 이거는 설명할 게 좀 많아. 아무래도 르네상스 시대나 그 밑에 종교개혁의 교육, 이 두 개는 중세교육보다 설명할 게 좀 많겠지, 그치? 요건 다음 시간에 쭉 해서 문제까지 쭉 정리하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그치? 그 시대별 교육을 같이 한번 또 정리하는 걸로.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자료 잘 가져오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수고들 했어요.